교장이요? 어쩌라고요? 여기 들어오면 다 똑같은 노인들이에요. 규칙과 규율 제대로 지켜주세요. 밥도 5분 이내로 못 먹으면 굶는 줄 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철수입니다. 올해로 73살이 되었어요. 35년간 교육계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저처럼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실 거예요. 제가 겪은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때는 지역에서 존경받던 교장이었던 제가 어떻게 이런 굴욕을 당하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결말은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완벽한 복수를 했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철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깊게 패인 주름, 하얗게 샌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은 눈빛. 이게 내 모습인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아내 영숙이를 떠나보낸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자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35년간 중학교에서 교사로, 교감으로, 그리고 마지막 10년은 교장으로 일했던 철수였어요.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죠. 교장 선생님만큼 학생들을 사랑하는 분은 없어요. 선생님께서 계시니까 우리 학교가 이렇게 발전한 거죠.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으며 살아왔어요. 자부심도 컸고 보람도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냉장고가 항상 음식으로 가득했는데 말이에요. 아이고, 또 밥 걸렀네. 배가 고파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라면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안 계세요? 큰아들 태연이의 목소리였어요. 변호사로 일하는 태연이는 요즘 들어 자주 찾아왔어요. 태연이구나. 들어와. 태연이가 들어오더니 철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또 밥 안 드셨죠?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괜찮다. 나이 들면 원래 입맛이 없어지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태연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사실 철수도 알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아내가 해주던 모든 일들을 혼자 해야 하니까 힘들었어요.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빨래도 쌓여가고, 밥도 제때 못 챙겨 먹고. 아버지, 좋은 곳이 하나 있어요. 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좋은 곳? 네, 실버타운이에요. 정말 좋은 곳이라고 들었어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어떨까요? 실버타운.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실버타운이라고? 나를 거기 보내려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서운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 거기서는 모든 걸 다 해드려요. 식사도 챙겨주고, 청소도 해주고, 건강관리도 해주고요. 같은 연배분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요. 태연이가 열심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어요.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결국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었거든요. 며칠 후 태연이와 함께 해피골든빌라라는 실버타운을 찾아갔어요.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마치 고급 호텔 같은 외관에 잘 가꿔진 정원까지. 어서 오세요. 교장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아들 태연이 미리 아버지의 경력을 알려뒀나 봐요. 저희 해피골든빌라는 최고급 실버타운입니다.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면 저희도 영광이에요. 직원의 말에 철수의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도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주니까 좋았거든요. 시설 구경을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게일룸은 호텔 스위트룸 수준이었고 식당은 고급 레스토랑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헬스장, 도서관, 영화관까지 있었어요. 이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24시간 의료진도 상주하고요. 와, 정말 좋네요. 태연이가 감탄했어요. 철수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살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새로 오시나 봐요. 저는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여기 온 지 6개월 됐어요. 안녕하세요.
박철수입니다. 박철수 교장 선생님이시죠? 소문 들었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지금은 너무 만족해요. 동진이의 말에 철수의 마지막 걱정도 사라졌어요. 그럼 입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단해요. 서류만 작성하시면 바로 입주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철수는 해피골든빌라에 입주하게 되었어요. 입주 첫날이었어요. 이사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있는데 같은 직원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르신, 짐은 로비에만 놔두세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고요. 어제 그렇게 친절하던 직원이 차가운 말투로 말했어요. 어? 어제는 견학이었잖아요. 이제부터는 규칙 지켜주세요. 철수는 당황했어요. 이게 뭔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방으로 가는 길에 만난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 복도에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다른 분들 방해돼요. 철수는 그냥 평범하게 걸어가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주의를 줬어요. 할아버지? 어제만 해도 교장 선생님이라고 했으면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방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직원이 왔어요. 어르신, 규칙집 읽어보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지 말고 규칙집부터 보세요. 말투가 정말 불친절했어요. 마치 철수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식당에 갔어요. 어제 봤던 그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음식도 전혀 달랐어요. 어제는 정말 맛있어 보이는 한정식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냥 평범한 급식 수준이었어요. 어제 음식과 다른 것 같은데요?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어제는 시식용이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나와요. 시식용? 철수는 기가 막혔어요. 완전히 속은 기분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갔는데 복도에서 20대로 보이는 젊은 직원과 마주쳤어요. 할아버지, 느리게 걸으시네요. 뒤에 사람 있는 거 못 봐요? 철수는 평소 속도로 걸어가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혔어요. 제가 특별히 느리게 걸어간 건 아닌데요. 에이, 할아버지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빨리 비켜주세요. 젊은 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35년간 교육자로 살면서 이런 무례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젊은 친구가 어르신에게 그렇게 말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 죄송해요. 하지만 규칙은 지켜주세요. 형식적인 사과뿐이었어요. 진심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온 철수는 침대에 털썩 앉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교장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해주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철수는 아직 몰랐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앞으로 더 큰 굴욕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굴욕들이 결국 철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실버타운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철수는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연속이었거든요. 아침 6시에 기상, 7시에 아침 식사, 오전에는 별 볼 일 없는 프로그램, 점심 후 낮잠, 저녁 식사 후 일찍 잠자리. 이게 35년간 바쁘게 살아온 교장의 삶이라고? 철수는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날 아침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르신들, 잠깐 로비로 모여주세요. 방송이 나왔어요. 뭔가 중요한 공지가 있나 봐요. 로비에 모인 입주민들은 다들 궁금해했어요. 철수도 동진이 옆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뭔 일인가 몰라? 글쎄요. 좋은 소식이면 좋겠는데요. 그때 한 젊은 남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본사에서 파견된 김민수 과장입니다. 김민수. 그의 첫인상은 차가웠어요.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저희 해피골든 빌라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몇 가지 변화가 있을 거예요. 효율적 운영? 철수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첫째, 식사 시간이 조정됩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 시간을 놓치시면 따로 제공되지 않아요. 둘째,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바뀝니다. 참여 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은 폐지될 수 있어요. 셋째, 시설 이용에 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김민수가 말할 때마다 립주민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철수가 손을 들었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왜 필요한 건가요? 저희가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아닌데요. 김민수가 철수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르신,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이곳에 들어온 거예요.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철수의 목소리에 약간의 날이 서 있었어요. 35년간 교육자로 살면서 익힌 권위가 느껴졌죠. 물론입니다. 서비스 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만 효율화하는 거예요. 김민수는 형식적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다른 의도가 읽혔어요. 회의가 끝난 후 철수는 동진이와 함께 복도를 걸었어요. 형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좋지 않은 변화가 될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의 예감은 맞았어요. 다음 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철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첫 번째 변화는 식사였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먹을 만했는데 오늘은 정말 형편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철수가 식당 직원에게 물었어요. 새로운 식단표예요. 영양사가 새로 짠 거라고 하네요. 영양사요? 어제까지 있던 영양사 말이에요? 아니요. 새로 온 분이에요.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비용 절약. 그 말에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다시 식당에 갔어요.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어르신, 식사 시간 5분 지났어요. 직원이 철수를 막았어요. 5분요? 고작 5분 늦었다고 식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규칙이에요. 김 과장님이 엄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철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화장실에 잠깐 다녀왔을 뿐인데 식사를 못한다니요. 그럼 지금 뭘 먹으라는 거예요? 다음 식사 시간까지 기다리세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날 오후 철수는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었어요.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 큰 충격은 다음날 있었어요. 철수가 즐겨 참석하던 독서 모임이 갑자기 취소되었어요. 왜 취소된 거예요? 참여 인원이 적어서요. 5명 이하 프로그램은 모두 폐지된다고 하네요. 독서 모임에는 철수를 포함해서 4명이 참석하고 있었어요. 모두 교육 관련 일을 했던 분들이라 대화가 잘 통했는데 말이에요. 그럼 다른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부분 폐지될 것 같아요. 요가도 없어지고 서예도 없어지고. 철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곳에 온 이유 중 하나가 다양한 프로그램 때문이었는데 그게 다 사라진다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철수가 복도를 걷고 있는데 김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이제 3개월 지났으니까 서비스 줄여도 돼요. 어차피 계약금은 다 받았잖아요. 맞아요. 노인네들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처음 3개월만 좋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최소한으로 돌리면 되고요. 철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노인네들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를 완전히 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철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35년간 교육자로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김민수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여기 온 건 아닌데. 다음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철수가 헬스장에 운동하러 갔는데 젊은 직원이 막았어요. 할아버지, 여기는 이용 시간이 있어요. 이용 시간요? 네,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만 이용 가능해요. 그럼 다른 시간에는 왜 못 써요?
시설 관리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쓰시면 기계가 고장 나거든요. 말도 안 되는 핑계였어요. 기계가 고장 날 정도로 많이 쓴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럼 하루에 1시간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규칙이에요. 또 규칙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철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 갔는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자리 이동해 주세요. 20대 직원이 철수에게 말했어요. 왜요? 저기 앉아 계신 분이 VIP라서요. 그분 자리예요. VIP? 철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도 같은 돈 내고 사는 건데 왜 자리를 옮겨야 하나요? 어르신, 말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옮겨주세요. 젊은 직원의 말투가 정말 무례했어요. 젊은 친구가 어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휴, 할아버지들은 정말 까다로워. 직원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철수에게는 다 들렸어요. 그 순간 철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빨리 자리 옮겨주세요. 형식적인 사과였어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거든요. 철수는 자리를 옮겼지만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내가 뭐 하러 여기 와서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지? 그날 저녁 철수는 아들 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연아, 아빠야. 아, 아버지. 잘 지내시죠? 잘 지내긴 뭘 잘 지내. 여기 상황이 좀 이상해. 철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태연이에게 털어놓았어요. 아버지, 그래도 처음에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적응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태연이의 반응이 시원찮았어요. 적응 문제가 아니야. 여기 직원들이 너무 무례해. 아버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민하게? 철수는 기가 막혔어요. 태연아, 네가 이런 대접받으면 어떻겠어?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세요. 까다롭게? 철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알겠다. 그럼 이만 끊어. 전화를 끊고 나서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 자식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구나. 그날 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 35년간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 키우고 사회에 기여했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인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철수는 아직 몰랐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더 큰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시련들이 결국 철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실버타운에서 지낸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철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분노와 좌절감이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새벽 5시, 또 잠에서 깼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철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방을 나섰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모든 입주민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1층 로비로 내려가서 밖으로 나갔어요. 실버타운 뒤편에는 작은 산책로가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뚫리는 것 같았어요. 혼자 걷고 있는데 앞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철수 씨? 동진이었어요. 그도 잠을 못 이뤄서 나온 모양이에요. 동진이 형, 이 시간에 왜 나오셨어요? 잠이 안 와서요. 철수 씨도 그런가 봐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요즘 어때요? 적응은 좀 되세요? 철수가 물었어요. 적응이요? 적응할 게 뭐가 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죠. 동진의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이게 사는 건지 버티는 건지 모르겠어요. 철수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특히 그 김 과장이 온 다음부터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동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맞아요.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화를 계속했어요. 동진이 형,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죠? 철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는 돈을 내고 이곳에 온 고객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진도 억울함을 토해냈어요. 형은 어떤 일 하셨어요? 저요? 시청에서 35년 일했어요. 마지막에는 과장까지 했죠. 아, 공무원이셨구나. 저는 교장이었어요. 교장이요? 그럼 우리 둘 다 사람 관리하는 일을 했네요. 동진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20대 애들한테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철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참 기가 막혀요. 우리가 그 나이 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맞아요. 나라를 위해, 사회를 위해 평생 헌신했는데 이게 우리가 받을 대접인가요?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하고 있었어요. 동진이 형, 우리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건가요? 철수가 결연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뭔가 해야죠.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철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힘없는 늙은이들이. 힘없는 늙은이가 아니에요, 형. 우리에겐 경험이 있어요. 35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다고요. 철수는 동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요. 학교 운영할 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했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증거를 모으고 대책을 세우고. 동진이 말하다가 멈췄어요. 철수의 의도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철수의 눈빛이 살아났어요. 하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만만치 않으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만한 일만 했나요? 철수는 벌떡 일어섰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투지였어요. 좋아요. 해봅시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동진도 일어섰어요. 일단 현황부터 파악해야죠.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증거를 모으고. 맞아요. 그리고 법적 근거도 찾아야 하고요. 두 사람은 악수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침 식사 후 철수는 방으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할 일이 생긴 거예요.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어요. 35년간 교육자로 살면서 습관이 된 행동이었어요. 문제점 정리부터 시작하자. 철수는 차근차근 적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무례한 태도, 음식 질 저하, 프로그램 일방적 폐지, 시설 이용, 제한, 의료 서비스 부실. 리스트가 길어질수록 철수의 분노가 커졌어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데 문제점만 나열하는 건 의미가 없었어요.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철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어요. 아내가 생전에 쓰던 거였어요. 이걸로 그들의 말을 녹음해야겠어. 오후에 동진을 만나서 계획을 세웠어요. 형, 우리가 나눠서 증거를 모아보죠. 좋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나눌까요? 형은 서류 쪽을 맡아주세요. 계약서, 약정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알겠어요. 저는 그런 거 다루는데 익숙하니까요. 저는 현장 증거를 모을게요. 직원들 태도, 서비스질 같은 것들요. 두 사람은 역할을 나누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철수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김민수와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녹음한 거예요. 요즘 노인들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냥 무시해요. 어차피 갈 데도 없잖아요. 맞아요. 돈만 받으면 되는 거죠. 철수는 녹음기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동진도 좋은 자료를 가져왔어요. 철수 씨, 계약서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24시간 의료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밤에 의료진이 없어요. 그것 말고도 또 있어요? 식사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고급 한정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음식 봤잖아요. 동진이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거면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겠네요. 철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함께 해야 할 텐데요. 동진의 말이 맞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철수는 다른 입주민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김할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뭐가 어떻냐고? 그냥 버티고 사는 거지. 김할아버지는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저희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하실래요? 뭘 한다고?
쓸데없는 일 만들지 말게. 거절당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혹시 시간 있으세요? 있지. 뭔 일이야? 요즘 실버타운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야 불만이 많지.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어요. 철수는 열심히 설득했어요. 정말 그럴까? 박할머니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네, 같이 해봐요.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철수의 진정성이 통한 거예요. 일주일 후, 철수는 동진과 함께 관리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김 과장님 계세요? 어르신들, 무슨 일이세요? 김민수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나왔어요.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러 왔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35년간 교장으로 일하며 익힌 권위가 느껴졌어요. 민원이요? 뭔 민원 말이에요? 실버타운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요. 철수는 서류를 책상에 놓았어요. 이게 뭔가요? 김민수가 서류를 들춰봤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계약서 내용과 실제 서비스의 차이점, 직원들의 부적절한 언행,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모두 정리해 놓았습니다. 철수의 말에 김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불법 녹음 아닌가요?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는 녹음해도 됩니다. 교육자로서 법적 근거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철수는 당당했어요. 그래서 뭘 하자는 거예요? 김민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당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객이에요. 피해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또 트러블이네요. 어르신들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요? 김민수가 비아냥거렸어요. 그 순간 철수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트러블요? 이제 시작입니다. 철수의 목소리에 서늘함이 묻어 있었어요. 뭔 소리예요? 35년간 교육자로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정의로운 일에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죠. 김민수는 말을 잃었어요. 철수의 기세에 눌린 거예요. 일주일 드릴 테니까 개선 방안을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더 큰 조치를 취하겠어요. 철수는 서류를 두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입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교장 선생님,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겠네요. 철수는 오랜만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날 밤, 철수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함이었어요. 김민수에게 일주일의 기한을 준 지 3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식당에서 나온 음식은 더욱 형편없어졌고 직원들의 태도는 더욱 불친절해졌어요.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동진이 분개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철수는 오히려 침착했어요. 35년간 교육자로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네요. 네, 이제 진짜 카드를 꺼낼 때가 됐어요. 철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오래된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여보세요, 정민호 PD님이세요?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철수 교장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정민호는 10년 전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철수와 함께 일했던 PD였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물론이죠. 언제든 괜찮아요. 다음날 오후, 철수는 실버타운을 나와 정민호를 만났어요. 교장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실은 실버타운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철수는 준비해간 자료를 정민호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실버타운 운영 실태에 대한 증거 자료예요. 허위 광고, 서비스 질 저하, 직원들의 노인 비하 발언까지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정민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녹음 파일도 있어요? 네, 여기 들어보세요. 철수가 녹음기를 틀었어요. 김민수와 직원들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노인네들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처음 3개월만 좋게 해주면 되는 거죠. 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정말 방송으로 내보내야 할 내용이네요. 교장 선생님, 탐사보도팀과 연결해 드릴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철수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걱정 마세요. 35년간 교육자로 살면서 정의로운 일에는 끝까지 싸우는 법을 배웠거든요. 철수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철수는 아들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연아, 아빠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빠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내 도움이 필요해. 철수는 그동안의 상황을 태연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아버지,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태연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바쁠까봐 걱정했거든. 그런데 이제는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이런 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느껴졌어요. 소비자보호원에 정식 고발하고 시청 민원실에도 신고할게요. 그리고 집단 소송 준비도 해보죠. 고마워. 아들아. 철수는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든든함을 느꼈어요. 며칠 후 실버타운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르신들, 잠깐 로비로 모여주세요. 방송이 나왔어요. 김민수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입주민들이 모였어요. 철수와 동진이 앞줄에 앉았어요. 여러분, 최근에 몇 가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오해요? 무슨 오해 말이에요? 철수가 당당하게 물었어요. 서비스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서요. 김민수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철수는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위에서 압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날 저녁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선생님, 정민호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탐사보도팀에서 취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내일부터 몰래카메라 촬영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철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며칠간 직원들의 행동을 몰래 촬영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과 다른 입주민들 인터뷰도 있을 거고요. 알겠어요.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실버타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평소보다 많은 방문객들이 오고 갔고 직원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둘째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철수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젊은 직원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자리 비워주세요. 청소해야 해요. 아직 식사 중인데요? 빨리 비워주세요. 다른 데 가서 드세요. 직원의 태도가 여전히 불친절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식당 모서리에서 작은 카메라가 모든 걸 찍고 있었어요. 젊은 친구가 어른에게 그렇게 말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철수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A씨, 할아버지들은 정말 까다로워. 직원이 짜증을 내며 중얼거렸어요. 완벽한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그날 오후 탐사보도팀 기자가 철수를 인터뷰했어요. 선생님, 언제부터 이런 문제를 느끼셨나요? 입주 첫날부터였어요. 견학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어요. 철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거예요. 우리도 존엄한 인간이니까요. 인터뷰가 끝난 후 철수는 다른 입주민들과 회의를 했어요. 이제 우리도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입주민 자치회를 만드는 거예요. 철수의 제안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회장을 맡아주세요. 저보다 더 적절한 분이 계실 텐데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 모든 걸 시작하셨잖아요. 결국 철수가 입주민 자치회 회장을 맡게 되었어요. 그 주 금요일 드디어 방송이 나갔어요. MBC 탐사기회 실버타운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요. 철수와 동진, 그리고 다른 입주민들이 모여서 방송을 봤어요. 화면에는 김민수와 직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노인네들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녹음 파일이 그대로 방송됐어요. 그리고 젊은 직원이 철수에게 무례하게 구는 장면도 몰래카메라로 찍힌 게 나왔어요. 할아버지들은 정말 까다로워. 그 말이 방송으로 나가는 순간 입주민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이제 사람들이 다 알 것 같네요. 철수도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30분 후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선생님, 대박이에요. 시청률이 15%를 넘었어요. 정민호의 흥분된 목소리였어요. 정말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해피골든빌라예요. 댓글도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철수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송 다음날 월요일, 김민수가 철수를 찾아왔어요.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김민수가 90도로 인사했어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장님께 정중히 사과하라고요. 김민수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리고 서비스 개선 방안도 내놓으라고 했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리셨네요. 철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해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민,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철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오고 있었거든요. 교장님, 저희 지역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희도 싸워보려고 해요. 이런 전화들이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어요. 철수는 신기했어요.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장님, 큰일이에요. 동진이 신문을 들고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국정감사에서 우리 사건이 언급됐어요. 신문 일면에 큰 제목이 나와 있었어요. 실버타운 먹튀 실태, 국정감사 도마 위. 기사를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국회의원들이 철수의 사건을 근거로 실버타운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럴 수가.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교장님, 정민호예요. 정말 대박났어요. 정민호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KBS에서 교장님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출판사요? 네, 교장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고 하네요. 제목도 벌써 정했대요. 73세. 아직 늙지 않았다라고요. 철수는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다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전국 노인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정말요?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실버케어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고 하네요. 철수는 어지러웠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쁜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할아버지, 손자 민준이가 달려와서 철수를 안았어요. 민준아, 왜 이렇게 좋아해? 할아버지가 TV에 나왔어요.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해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영웅이라고 자랑했어요. 영웅.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민준이의 말에 철수는 울컥했어요. 손자에게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때 아들 태연이 다가왔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처음에 아버지 말씀을 제대로 들어드리지 못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태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제 와서 뭘?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태연이가 철수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뵙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적극 도와드릴게요. 철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어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해피골든빌라 본사 대표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50대 중반의 대표가 90도로 인사했어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가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표의 얼굴에는 진정성이 보였어요.
김민수 과장은 즉시 해임 처분했습니다. 드디어 김민수가 처벌받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입주민 자치회와 함께 운영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교장님을 운영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저를요? 35년간 교육자로 일하신 경험이 꼭 필요해요. 부탁드립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정말 입주민을 위한 운영을 해야 해요.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합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수는 해피골든빌라의 운영 자문위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국의 다른 실버타운들도 도미노처럼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장님, 대박 소식이에요. 동진이 또 뛰어왔어요. 이번엔 뭔 일이에요? 전국 실버타운 연합회에서 교장님을 명예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고 해요. 명예 고문. 철수는 꿈만 같았어요. 정말 우리가 해낸 거예요? 네, 우리가 해낸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날 저녁 철수는 실버타운 입주민들과 함께 파티를 열었어요. 교장님 덕분에 우리 모두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도 존중받는 어른이 된 기분이에요. 모든 입주민들이 철수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낸 거죠. 철수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몇 주 후, 철수는 첫 번째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서울시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강연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수입니다.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어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저도 73살에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해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청중들의 눈빛이 살아났어요. 우리는 존경받아야 할 어른들이에요. 그냥 조용히 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직 현역이에요. 그날 강연은 대성공이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어르신들이 철수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졌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철수는 행복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진이 말했어요. 철수 씨, 우리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와야죠. 철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럼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 볼까요? 센터요? 시니어 권익보호 센터 말이에요. 저희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주는 거죠. 동진이 눈을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꼭 해봅시다. 몇 달 후, 철수와 동진은 정말로 시니어 권익보호 센터를 만들었어요. 많은 후원자들이 도움을 주었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줬어요. 센터 개소식 날, 철수는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해요. 마이크를 잡은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73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박수가 쏟아졌어요. 앞으로 이 센터는 모든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철수는 아내 영숙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내가 해냈어. 우리가 꿈꿨던 일들을 정말 해낸 거야. 사진 속 영숙이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철수는 처음으로 평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센터로 출근했어요. 벌써 많은 어르신들이 상담을 받으러 와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도 도와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철수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손자 민준이가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학교에서 발표할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발표?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발표하고 싶어요. 철수는 감동했어요. 정말? 네.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에요. 민준이의 말에 철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둘째 아들 준혁이 말했어요. 저희가 미안해요. 처음에 아버지 말씀을 안 들어서 막내딸 미영도 미안해했어요. 이제 와서 뭘. 다 지난 일이야. 철수는 너그럽게 웃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자주 뵙겠어요. 자식들의 약속에 철수는 만족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73살의 말이다. 누가 나이 들었다고 끝이라고 했나? 이제 진짜 시작이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철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구나.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꿈을요. 철수의 새로운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시당하고 굴욕받던 한 어르신이 35년의 경험과 지혜로 완벽한 역공을 펼치셨죠. 젊은 직원들을 굴복시키고 전국을 뒤흔들며 가족들로부터 다시 존경받게 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끝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한다면 당당히 맞서세요. 우리는 존경받아야 할 어른들이거든요.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젊음보다 값진 자산이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살든 존중받으며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을 믿고 도전하세요. 우리는 아직 현역이에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주변 지인들과 함께 보시고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세요. 뜻깊은 시간이 될 거예요. 사연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